그래서 이 지향롱은 문명화된 야만성.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문화가, 문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야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단어로 문화, 문명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죠? 선생님이 물어볼까요? 문화가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문화가 뭐예요? 이거 제대로 설명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문화가 뭐예요? 김다수 얘기해 보세요. 문화가 뭐예요? 어떤 사회에서 그 사회의 집단들이 주요하게 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나 예술 같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문화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회가 있을 때 그 사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들, 그 결과를 문화라고 한다. 선생님 지금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 있죠. 정치 문화. 더 쉽게 자동차 문화. 자동차 문화 그럼 뭐예요? 자동차를 타게 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운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에티켓 같은 거, 규칙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죠. 정치 문화 그럼 뭐예요? 어떤 독재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정권에 휘둘려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참아. 근데 민주화가 된 나라에서는 주인이 바로 나 시민이야, 국민이야. 너희 정치하는 위정자들은 우리 의견을 들어야 돼. 우리 의견 안 듣는다고? 너 그럼 선거를 통해서 갈아버릴 거야.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효능감을 만끽을 해요. 이런 게 다 정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집권당 편을 들어줘야 돼. 보수적으로 가요. 누구는 아니야. 집권당은 항상 견제가 필요해. 비판이 필요해. 그래야 발전이 되지. 이거 진보 쪽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나 더 선생님 물어볼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으면 그 야만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공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절대 야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야만 시대에 있었잖아요. 암안에서 이 문명화된 이 사회적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거를 문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문화라고 할 때 그 화자가 한자로 쓰면 뭐예요? 문화할 때 화자가 될 화 그러잖아요. 화학, 현대화 할 때 그렇게 된다. 왜 된대요? 그 글자 어떻게 생겼어요? 글자를 파자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파자라고 하면 그 복잡한 글자를 부분 개별적인 뜻을 갖고 있는 요소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개별 요소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합쳐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거든요. 그 될 화자, 파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왼쪽은 뭐예요? 왼쪽에 있는 그 글은 사람인이에요. 맞아요. 사람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관건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뭐예요? 비수비. 맞았어요. 자, 그러면 사람인과 비수비자. 비수는 날카로운 칼이란 뜻이에요. 이 비수를 품었다. 작은데 아주 날카로워서 누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그 공격 무기, 칼의 일종이죠. 비수. 그 두 사람인과 비수비자가 모여져서 될 화가 됐어요. 한번 이거 풀이해 보세요. 파자를 했잖아요, 여러분. 글을 둘로 나눴죠. 이 두 부분이 각기 가지고 있는 뜻을 합치면 그 합쳐진 그 화자의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지금 진도 초반이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느라고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시켜주고 있어요. 자, 형근아, 미안하다. 너를 모델로 삼게 됐는데 너한테 선생님이 만약에 옆으로 가더니 비수 30cm짜리 칼을 딱 들이대갖고 네 옆구리에 댔어. 있는 거 다 내놔.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내놔야 합니다. 내놓지. 자, 이형근도 엎드려 뻗쳐. 엎드릴 거야, 안 엎드릴 거야? 엎드립니다. 엎드리죠. 다 내 말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될 화예요. 그 글자 그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의 글자 하나 알았어요. 뭐가 됐다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한 글자 남은 게 문이에요. 이 문은 훈을 달면 뭐라고 하죠? 이 문을 무슨 문 이렇게 해요. 한자 그럴 문 그럽니다. 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글. 근데 그게 무슨 글자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글자처럼 안 생겼어요. 무슨 지렁이가 기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혹은 끈을 막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말로 무늬의 무늬, 꽃무늬, 별무늬 하는 거 무늬예요. 문양할 때 그 무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늬에서 글을 발견해냈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면 아, 글을 쓰게 됐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쓰게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글을 쓴다라는 거는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굳이 글을 쓸 필요 없어요. 말을 하면 돼요. 손짓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장소에 없는 사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이 내용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글로 남겼어요. 명서가 알고 있는 걸 글로 남겼어요. 해주가 알고 있는 걸 글로 남겼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서 쌓이고 쌓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밖에 몰랐어요. 근데 수연이, 명서, 해주가 갖고 있던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써놓은 것을 읽게 된 하면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할까요? 5개를 알게 되잖아요. 즉 인간의 지식이 어때요? 늘어나기 시작했죠?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생산이 됐건 사회생활이 됐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인 개개인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서 살던 그런 야만 자연 상태에서 서로 모임으로써 지식이 쌓인다, 생활이 나아진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 집단 생활에 필요한 규칙 같은 것을 정하게 되고 그것을 다 글로 남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발명이 되고 이름으로써 우리는 문화되었다. 문화를 갖추었다. 문화를 갖추었으니까 어때요? 그것이 찬란하게 밝게 빛나겠죠? 그러니까 문명이에요. 문명할 때는 명자가 뭐야? 밝을 명자잖아요. 글을 통해서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지식사회가 되어서 삶이 풍요로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문화, 문명의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그럼 인문은 뭐지? 여러분 인문학 한다라고 하잖아요. 인문은 뭐지? 이거 갖고 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오면 문명화된 야만성 그랬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풀이를 한 바에 따르면 문명과 야만은 서로 반대말이에요. 누구나 다 야만 자연 상태에 있다가 인간만이 머리를 쓰고 불을 사용함으로써 문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쿼테이션 붙였지만 문명화된 야만성, 즉 서로 이율 배반적인 반대되는 것을 묶어놓으려고 지금 이런 조어를 했지요. 그러니까 문명화된 야만성이라고 하면 아마 이 작가는 야만이 갖고 있는 강점과 문명이 갖고 있는 강점을 합쳐보자 라는 거죠. 왜? 자기네가 문명권에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저 늑대는 야만 생활하잖아. 그런데 또 저 야만 생활을 하고 있는 늑대한테도 우리가 배울 게 있더라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치앙롱이 주장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 늑대 토템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비롯되었다. 이 지앙롱 저자가 그 하방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신기하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죠. 도시 살다가 그 초원에 갔는데 어떻게 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거기에 또 현자 같은 나이 든 장로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늑대 굴도 들어가 보고 늑대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 늑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역사, 민족, 국가 이런 것하고 이 사람이 결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가만히 역사를 되돌아 봤더니 중국 역사를 봤더니 25사를 살펴봤더니 중국의 역사가 극대화되는 때가 있고 쪼그라드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극대화됐을 때는 중국 전역이 통일이 되었을 때였고 쪼그라들었을 때는 다 분열이 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특징이 있는 것이 분열이 되었을 때 이 통일을 시키는 이 힘 있는 국가들은 희한하게 보니까 북방민족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나라 250년 넘게 300여 년 가까이 힘을 발휘했었죠.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정권인가요? 다른 이민족이 세운 정권인가요? 청나라 사람들 입고 있는 옷 있죠. 그다음에 모자 있어요. 모자를 벗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족, 본연의 한족하고 같은 모습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청나라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을 변발이라고 해서 다 깎아버리잖아요. 깎아버리고 뒤쪽에만 남겨서 긴 말꼬리처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상투를 틀어요. 머리 다 길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다 묶어서 위로다 틀어 갓을 썼단 말이죠. 한족들도 처음에는 머리 안 깎았어요. 그런데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머리를 깎았거든요. 심지어는 너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목을 칠 거야. 신체 발부 수지 부모야. 언감 회상 효지 시야라. 나의 몸과 피부와 이 머리카락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 내가 이것을 훼손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훼손 안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유교거든요. 그걸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였고 우리도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제국 이제 막 개화기에 자 다들 머리 잘라라. 신식 스타일로다가 다 상투 다 없애라라고 하니까 척사파들이 지부상소를 하죠. 도끼를 한 자루 들고 유생들하고 같이 경복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느니 내 목을 치소서.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중요해요. 교가 몸에 밴 사람들한테. 근데 청나라가 들어서더니 황제가 그러는 거예요. 머리 다 잘라. 안 자르면 너의 목을 벨 것이야. 얘기를 해요. 할 수 없이 다 머리 잘랐어요. 아, 갑자기 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었는데 왜 이랬냐고요. 바로 이민족, 만주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만주족은 북방민족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동북삼성 살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한족들하고 다른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문화가 달라요. 자기네 문화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듣나 안 듣나 보겠노라고. 청나라가 그런 이민족이었잖아요. 또 청나라 전에 이민족 뭐 있어요? 원나라. 원나라도 몽골족이잖아요. 북쪽은 북쪽입니다. 이거 다 이민족이 들어왔을 때 5대 식국 뭐 다 이민족이 들어왔을 때 중국의 힘이 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중국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DNA에는 이 북방민족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방민족이 누구라고요? 동물로 따지니까 징기스칸이 누구였다고요? 늑대였잖아요. 우리 중국인의 피에는 DNA에는 늑대의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농경민족이었어요. 농경민족은 정주성, 어느 한 곳에 몰려 살잖아요. 양들 어때요? 양들이 다 제각기 보면 아우 너 저놈 양이야 나 떨어질래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양들은 다 모여드는 성격이 있어요. 모여서 삽니다. 왜 모여 산대요, 양은? 어느 동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이 온순하고 착하고 선한 거로다가 우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왜요? 그러니까는 양이 막 모여 사는 거는 내 털 때문에 너 좀 더워봐라. 땀 흘려봐라. 그러고 다른 양한테 가서 붙는 거래요. 그래서 양들이 여름에는 막 모여 살고요. 겨울이 되면 흩어진대요. 아니, 동물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걸 선생님이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선생님이 관찰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간들한테 양은 선한 자기 것만 지키려고 드는 이런 동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농민들이 그렇다라는 거죠.